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김성수 정치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요즘 뭐 잘생긴 얼굴로 아주 이곳저곳 텔레비전에서 활약이 대단하시더군요. 최근에는 그렇게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자분들께서 잠시 헷갈리실 텐데 늘 이 코너 맡아주던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 오늘 뭐 한국일보가 제2의 창간을 선언하는 리셉션을 하는데요. 저도 뭐 초청장이 와서 이따가 방송 마치고 갈 생각입니다만 거기 영빈, 접빈 하려고 되게 그런 행사하면 부장, 차장들이 다 문에서 이제 자기 출입처 사람들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심히 뭐 한다고서 오늘 하루는 우리 잘생긴 김성수 평론가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저기요. 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말이에요. 예. 세상에 이런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이분이 법을 잘 아는 법률가 맞으시지요? 법률가 정도가 아니라 저 법무부 장관. 장관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세법을 잘 몰라서 세금을 못 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뭐 사실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인데요. 네. 이분이 법무부 장관에 되시기 전에 종합소득세를, 이게 무슨 과태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종합소득세를 3년 늦게 내신 그 기록이 제출된 겁니다. 3년 늦게 냈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에 내야 할 걸 몇 년에 낸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3년 늦게 납부를 한 상황이 네. 지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죠. 왜 종합소득세를 그것도 이렇게 늦게 냈느냐라고 네. 했더니 이제 세법에 어두워서 이것을 늦게 냈다. 근데 지금은 다 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강호동 씨 있잖아요. 네. 사실은 탈세 의혹에 시달리면서 이분은 종합소득세 낼 때 다 내셨는데 예. 낸 것이 모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에 시달려가지고 조금 덜 냈다? 방송을 덜 냈다는 거죠. 안 낸 게 아니고. 안 낸 게 아닙니다. 다 신고를 해서 냈는데. 그 씨름 선수 강호동 씨 말하는 거예요? 씨름 선수보다 지금은 이제 MC로 유명하죠. 예. 근데 이분이 한창 정말 MC로 최절정기를 달릴 때 네. 이 의혹이 불거져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자숙하겠다고 방송을 끊었죠. 그런 것과 동일하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김성수 평론가답습니다. 강호동 전 씨름 선수 겸 MC도 소득세를 다 내지 않고 얼마를 좀 덜 냈다. 일부 탈루했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방송도 안 나오고 이런 자숙 기간을 거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탈루도 아니고 예. 신고를 할 때 절세? 계산하는 부분들이 복잡하니까 예. 이거는 이분은 진짜 몰랐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건 세무사에서 다 대행해 주는 거 아닌가요, 되게? 그렇죠. 세무사가 대행을 했는데 뭐 일부가 금액이 덜 나오게 돼서 네. 심지어는 가산세까지 다 해서 그걸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납부를 그래요? 다 했는데도 네. 이제 여론이 들끓고 일어났죠. 그렇게 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왜 세금도 적게 내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방송을 쉬어서 오랜 기간 동안 자숙을 했죠. 네. 지금 유승준 씨, 스티브 유 같은 경우도 네네.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죠. 기피했다라고 확증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네. 의혹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역 기피 의혹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 세금도 3년 늦게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한 6개월도 채 늦게 안 냈는데 네. 여기는 3년 늦게 세금을 냈는데 그런데도 국무총리 후보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지극히
연예인들한테는 도덕을 요구하면서 네. 공직자한테는 도덕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물구나무서기 잣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예인이자 프리랜서로 자유직업군에 속하는 뭐라고 호칭해야 됩니까? 그 강호동 씨를 그 강호동 씨만큼의 도덕성도 못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질타이신 거죠. 그러니까 TV의 MC도 맡지 못할 도덕성을 갖고 계신 분이 총리를 하신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만 해요? 이분이 얼마나 지금 대단히 그 배짱을 튕기고 있냐면 누가요? 지금 황교안 그래요? 국무총리 후보자가 네네. 우리가 지금 얘기된 19금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0개의 수임 자료 중에서 19개의 수임 자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료들. 네. 결과적으로는 그 자료들을 끝까지 못 내놓겠다라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지금 청문회가 파행이 돼서 7시에 다시 속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요. 예. 자료 열람하고서 그 자료 말고도 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 말고도 전체 요구된 자료에서 그 53%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네. 이걸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네. 제가 과제물들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그 강사라서 좀 인기가 성이 없겠군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전체 내야 될 과제물 중에서 반을 안 내면서 자기는 A뿔을 받겠다라고 따지고 있는 그런 학생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청문회는 시험으로 치면 굉장히 큰 시험인데 시험 보는 수험생이 그렇게 호기 있게 배짱을 부리면 우리 그 김 강사님, 김 교수님은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예, 그냥 F 주죠. 네. 예. 강호동 씨는 아무튼 상당 기간 자숙을 했다. 예. 그 얘기는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도 뭐라고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한 거죠? 거기에 비유해서. 보통 이러면 그 대쪽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 그만둡니다. 네. 네. 안대희 후보자 같은 분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만두시면서 약속했던 기부금 약속을 그만두고도 지킨 걸로 알고 있는데 황 후보자는 이 기부 약속도 지금 지키지 않고 계시죠. 법무부 장관 되면서 그 정관예우 의혹 있었던 그 16억에 대해서 기부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지 않고 계시고 지금 현재 낸 금액을 다 봤더니 1억 한 4천여만 원을 여기저기에 이렇게 내셨던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고 장로님이시고 전도사도 하셨다는데 11조도 안 내시네요. 보통 이제 기부금이라면 이제 그 교회에 내는 헌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독실한 분들은 11조를 내잖아요. 10분의 1을 교회에 내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내셨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확실해요? 1억 3천인가가 뭐 교회에 11조로 낸 헌금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그거 이외에 기타의 기부금 관련돼 있는 단체들에게 낸 돈까지 다 합했는데도 1억 4천여만 원밖에 안 되는 정도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기사들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라서 이걸 놓고 본다면 11조도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한 교회 한 군데에만 11조를 내야 되는 것인데 참 어떤 기록들로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건지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7억 가까운 돈을 급여로 받았으니까 11조로 하면은 1억 7천만 원쯤은 내야 되는 거네요. 11조만 1억 7천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여타 기부는 전혀 없는데 아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느라고 그렇게 조용히 하진 않았겠죠. 예. 아무튼 법무부 장관이고 법을 다루는 분이고 공부도 아주 잘하셔서 사법시험에 붙었다는데 세법을 몰라서 세법에 어두워서 세금을 안 냈다. 그럼 저는 병역법에 어두우면 군대는 안 가도 됩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19금 자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법의 논리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 19금 자료가 수임한 자료가 아니라 그 송무 그야말로 그 법적인 절차들만 정리해서 보내준 그런 건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으로 이런 그 청문회 자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런 법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하신데 일반 국민들도 다 꼬박꼬박 잘 알고 뭐 심지어는 스스로 그 세금을 계산해서 잘 제출하고 있는 그런 세법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총리가 돼가지고 뭐 부패와의 전쟁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예. 다음은 새정래 안철수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사저널에 상당히 긴 인터뷰를 했던데 아주 최근에요. 예. 보니까 보궐선거 같은 큰 선거, 당의 주요한 선거에서 지면은 당 대표는 사퇴하는 게 맞다. 예. 나도 730 재보선에서 왕창 져가지고 물러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조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혁신연찬회에 불참을 했다. 무슨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는데 방송 일정이. 근데 한번 혁신연찬회에 들어가면은 조퇴 중간에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예 안 갔다. 그렇기도 했고. 그다음 또 뭐 대권 도전 뭐 생각 있다. 나갈 2017년에 2년 후에 그런 얘기 최근에 많이 했던데 안철수 대표의 최근에 1년의 이런 정치적 행보 또는 언행 우리 김성수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목조목 말씀 좀 들려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그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그 예비 후보로서의 행보를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자산들, 정치적인 자산이든 사회에서부터 활동했던 자산이든 이런 자산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행보를 해야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인데 뭐 가령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기 그 활동이죠. 그런데 그 자산을 활용해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던지면서 네. 국민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평가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의사예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의 그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의사로서의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메르스 사태를 목도한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적절하게 살리면서 얼마든지 행보를 넓혀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자산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게끔 하고 실제로 이제 막 쌓아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산만 너무 과하게 부각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잃을 것들이 더 많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마땅히 메르스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날카롭게 전문가답게 질책을 하면서 네. 메르스 연대 같은 것들을 지자체장들과 함께 건설했다면 대권 얘기에 대자도 꺼내지 않아도 대권 후보로 다시 부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표 책임론을 얘기한다든가 이건 뭐 원칙적인 차원에서 제기를 한다 그래도 찝고 까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오해의 빌미를 줬고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책임들이 다 이렇게 남들이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에서야 또 입장 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엇박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누군가가 하나의 그 전문적인 흐름들과 나아갈 플랜들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행보들이었습니다. 굳이 본인 입으로 대권 도전 이렇게 시사하지 않고 현안들에서 잘 대응하고 당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설립자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자세에서 좀 통 크게 보면은 사람들이 평가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네. 자기가 갖고 있던 점수를 좀 깎아먹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우리 김 평론가의 평가 견해시네요. 예,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네. 안철수 의원도 야권의 자산입니다. 야권의 네. 자산인데 자산들이 서로가 자기의 몸집들을 물려가면서 나중에 대선 국면에 가서는 여권의 후보들이 도저히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판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네. 그 가운데서 야권의 일정한 헤게모니들이 작동을 하면서 선거가 좀 쉬운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텐데 예. 지금 몸집 불리기를 엉뚱한 데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몸집 불리기. 박원순 후보나 이재명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의 지금 현재의 영역 안에서 충분히 지지자들의 어떤
신뢰를 획득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불리기를 문재인 대표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네. 그리고 안철수 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적절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차후에 그 총선을 지나면서 이후의 모습들은 상당히 또 다른 국면으로 세력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철수 의원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 김성수 평론가는 학점이 상당히 짜군요. 그 문재인 대표는 물러나는 게 맞습니까? 안철수 의원 말대로? 지금 문재인 대표의 취임론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안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행보들로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한테도 장기적으로는 독이 돼서 그 독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인적인 어떤 구성들을 했는데 그 구성들이 확실하게 혁신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그 문재인 대표에게 많은 그 비노 진영의 우려 섞인 그런 그 질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질책들을 충분히 품어 안으면서도 큰 그림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몸집 분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 문 대표가 지금은 그 야권에서의 제1 후보이지만 언제든지 쪼그라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여러 그 경험들 속에서 확인을 했던 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지금 자신의 몸집을 불려나가는 데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로서 지금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네.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또 자신의 그런 어떤 팔을 잘라서라도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확실한 네. 결연한 의지들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적재적소에서 활용을 하면서 능력 있고 대안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들을 부각시켜줘야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네.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짧게 여쭙자면 그냥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철수 의원은 선거에서 졌으니까 당대표가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주장 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뭘 물어도 언제 부탁해도 아주 완벽한 해설을 해주시는 김성수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